잠깐 다이빙벨 영화 얘기를 한번 네. 해보시죠. 다이빙벨 영화가, 그 포스터를 보니까, 네.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제에서 그러니까 공식 초청한 영화구나. 저는 그게 좀, 왜 초청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영화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이 다이빙벨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네. 실제로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작들이랑 동일한 조건 하에 네.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선발을 했지 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한번 우리 문화부의 황순욱 기자 한번 연결해서 다이빙벨 영화가 대체 어떻게 초청이 돼서 상영이 되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순욱 기자. 네, 문화부 황순욱입니다. 네, 지금 다이빙벨 영화 네. 두 차례 정도 상영이 됐죠? 네, 6일과 10일 두 차례 상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일 상영이 되고 한 차례 상영이 됐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어떤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식 초청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 다이빙벨이 어떻게 해서 초청작이 됐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내부 관계자들도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요. 네. 영화제 출품을 하는 출품작들은 네. 담당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이 영화제의 작품들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프로그래머라는 사람은요, 국제영화제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출품을 하거나, 필름마켓에 나온 영화들을 미리 보고, 마음에 드는 영화를 숙진 찜해뒀다가, 이제 네. 자신의 영화제, 즉 부산영화제 같은 곳으로 이제 초청하거나 가지고 오는 게 이제 핵심 임무인데,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직접 개막작 또는 폐막작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이용관 위원장이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작품을요, 예. 직접 본인이 골랐다라고 네. 기자들에게 밝혔고, 네. 본인이 봤을 때 감동적이고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 내가 개막작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루어 볼 때, 네. 위원장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머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네. 공식 초청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분에 이제 초청이 돼서 지금 네. 상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 분야는 영화로서의 시선을 좀 넓히는, 네. 그러니까 좀 단순히 영화라기보다는요,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 실험 영화들, 네. 새로운 분야를 이제 소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국고 지원 중단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긴 했는데 약간 네. 발언 논란도 좀 제기가 됐었고. 네네. 그리고 이번 다이빙벨 영화 상영 중단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네. 그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용관 이 집행위원장은요, 네. 4년 전부터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국제영화제 처음에 1회 때 이 영화제를 이제 시작을 했던 준비했던 초기 인물 가운데 한 명이고요. 네. 1회부터 이제 15회까지는 김동호 집행위원장이 이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왔었고, 네. 이번 지금 현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16회 때부터 지금 4년째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관계자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 굉장히 네. 좀 마초 성향이 좀 있는, 말하자면 본인의 결정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네. 좀, 추진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좋게 네. 보면. 네.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1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준비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이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화두는 안전이다. 네. 왜냐하면 올해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이 이후에 안전이라는 것이 사회의 화두가 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번 영화제 운영도 안전과 안정이라는 것에 네. 화두를 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하신
다이빙벨이 어떻게 해서 이 공식 초청장이 됐는지 네.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드리긴 뭐하지만 대충 미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국고 지원 논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 5일에 이제 우리 영화 담당 기자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네. 메시지로 이제 5일 저녁에 이용관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찬을 할 거다. 그래서 네. 이제 기자들이 많은 영화 담당 기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기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가진 못했고요. 일단 네.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이빙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면 내년에 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네. 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이제 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네. 말하자면 다이빙벨 상영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 자체가 지금 존립 위기에 있다. 이런 네. 내용이 보도가 됐고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받는 예산이 약 14억 원 정도거든요. 네.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진짜 존폐 여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액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냐, 구두로 통보를 받았냐 물었더니 네. 구두로 결론, 받았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체부가 전혀 그런 일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네네. 본인이 또 말을 바꾸고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 상세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다이빙벨 지금 10월 개봉이 확정이 됐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업 영화로도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을 얻은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상업 영화를 표방했다면 네. 아마도 그냥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문제는 다이빙벨이 다큐 영화를 표방했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제 관련한 여러 의혹들은 뭐 차지하고서라도 네. 다큐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독이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영화는 모르지만. 네. 근데 다이빙벨에서 지금 간단한 예를 들자면 뭐 고모수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종일 씨의 입을 빌려서 해경이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취지의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린 거다. 예, 정부에서 왜 끊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네. 반론 제시가 전혀 없었고 뭐 투스타가 와서 바지선을 뺐다라더라. 네. 사실 우리나라 해군 같은 경우에 투스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면 그 투스타이한테 정부가 밝혀야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밝혀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검증 과정 전혀 없이 네. 특정인의 입을 빌려서 그냥 사건을 내러티브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건 다큐 영화가 아니라 그냥 상업 영화죠.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다큐 영화에서 만약에 사실이 왜곡된 거다.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 다큐 영화라고 대변에서? 하는 것이, 예. 네, 다큐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큐라는 형태를 빌려서 영화적인 상상력, 그리고 그런 팩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허공의 가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페이크 다큐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의 어떤 사실관계를 조금 변경해서 상상을 가하는 그런 네.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런 식의 영화였다면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겠다. 네. 자신들이 어떤 고발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미디어로서 국민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조금 지금 염려될 것 같아요. 국제영화제이기도 해서 외국 사람들도 와서 보고 예. 뭐랄까 전후 뭐 외국 분들이 뭐 어떻게 예.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영화만 딱 보면 이거 왜 한국 정부가 저 다이빙벨을 저렇게 투입하지 않고 네. 그랬을까? 뭐 제가- 이런 예.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다이빙벨 영화의 논란은 네. 저도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이제 곧 10월에 상업 영화처럼 이제 극장 개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냥 극장 개봉을 했으면은 실은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영화를 만들고 어쨌든 뭐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극장에 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큰 논란은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곳에서 네. 초청을 받아서 걸었다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직은 100% 스폰서십으로 이 진행되는 국제영화제가 아닙니다. 정부 예산도 좀 들어가는 예, 거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123억 중에서 국고가 한 부산시가 60억, 네. 문체부가 한 14억이니까 네. 절반 이상이 예. 어쨌든 뭐 세금입니다. 그래서 늘 나왔던 게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반대로 정부를 옹호해서도 안 되는 게 네. 끝없는 오해가 양산된단 말이죠. 만에 네. 하나 옹호해서
예산을 더 받았다. 이거 역시도 비난받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정치적 중립을 오히려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점이 좀 네. 아쉽고, 이 전에 이제 김동호 집행위원장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네. 이분은 어쨌든 논란 속에서도 뭐 많이는 있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하나 지켜서 그동안에 국제 영화제 위상을 좀 지켜왔는데, 이번에 이용관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스스로 이런 원칙을 좀 버린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씨가 좀 자막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관객과의 대화에서 다이빙배를 준비하지 않은 건 무능을 넘어선 적극적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이 자체가 어쨌든 좀 정치적 뭐랄까 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영화제가 모르겠어요.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떤 정치적 예. 중립성을 좀 훼손시키는데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예.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빙벨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유용한 구조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유가족들과 뭐 일반인 유가족, 그다음 단원고 학생 유가족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다이빙벨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이종희 씨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와서 유가족들의 입장은 다 배제하고 이종희 씨의 입장만 또 내세우고 다이빙벨에 대해서 또 그런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네.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키는 것 아닐까 예, 싶습니다. 이종인 씨가 다이빙배를 철수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이게 사업성 얘기도 했었고, 당시 저 영상을 한번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수 이유는 지금 기존 해오던 어떤 그 결과보다 얼등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저는 더 뭐 어떤 곽강을 받고 이 장비의 장점이라든가 뭐 공은 아니지만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장비인데 이미 먼저 들어가서 고생하는 분들의 공을 빼앗을까봐 걱정이 돼서 마치 철수한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그분께서 했어요. 이제 팽목항에 가실 때도 이제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러 가겠다라는 네. 어떤 사명감에 내려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공을 가로채거나 먼저 구조한 사람들에게 좀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또 영상에는 잘렸지만 네. 내 사업적 목적도 많았다라는 진술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 와서 영상, 죽인다는- 저 발언은 왜 그 다큐 그 영화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 다큐 영화도 저렇게 부분 좀 편집을 해서 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몰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저 짧게 지금 저 진도 현장에 이제 실종자 가족 10분이 계신데 네. 이제 진도 체육관에서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예, 지금 체육대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심재철 의원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세월호 인양 문제를 좀 제기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이제 문매를 또 좀 그렇습니다. 맞기도 했고 예.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론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나요? 현재 상황이 이제 10명입니다. 학생, 네.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 가족이 네. 5명, 일반인 3명, 이제 교사. 그러니까 2명이 있는 10명의 이제 시신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제 실종인데, 네. 그 갤럽에서 네. 이 조사를 하나, 여론 예, 조사를 예. 좀 했습니다. 짧게 정리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양을 해야 된다라는 네. 쪽이 이제 65%, 네. 찾을 때까지 네. 수색해라, 기다리자가 네. 31%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게 갤럽 조사의 네. 여론이었다. 어쨌든 세월호 수색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또 인양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뭔가 좀 국민적 어떤 공론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